자, 내후외환에 빠진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이 있는 국회의원이 왜 새벽 2시에 50대 여성의 집에서 칼에 베었을까요? 국민의당 김강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우선 김 의원 어떤 의정 활동을 해왔는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문캠, 문펜 그룹, 나쁘게 말하면 문바 이래가지고 그래서 패권주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청문회 임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영상인데 소위 문바 패권주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김강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토요일 새벽 2시에 의문의 여성 집에서 칼에 베어서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을 갖고 지금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 사건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의문점이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가장 궁금한 건 둘 사이가 가장 궁금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여성을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가 우선 첫 번째 그 쟁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윤리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김광수 의원이 품위 유지의 이 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만일 부적절한 관계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이건 윤리위에 회부돼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더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김강수 의원 사건이 불거졌을 직후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해명했냐면, 그냥 당원이 급하게 연락이 돼서 갔을 뿐이다. 나는 입건된 적도 없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새로 확인한 내용 보니까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현행범 체포하듯이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면 이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요? 수갑을 채운다는 거는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급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반항이 있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흥분된 상태라든가, 그 아마 현장에서 혈흔이 막 떨어져 있고 흉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제압을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이 꽤나 그 경찰들이 봤을 때 그 폭력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폭행 현장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폭행이 없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엄지 손가락이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좀 응급치료도 필요하고 해서 귀가 조치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수갑을 채운 걸로 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그 현장이 굉장히 이렇게 집기들도 그렇고, 폭행은 분명히 어떤 그 폭력적인 뭔가가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해당 지역의 경찰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당시 현장 상태를 보면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어질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기 같은 것들도 좀 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싱크대 주변에서 혈흔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여성이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강수 의원 같은 경우는 폭행이 없었고 자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자해 행위를 말리러 갔다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도 상처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는데, 당시에 그 경찰 관계자가 봤던 느낌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행하실 때 수갑을 채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가 신원 확인되고 하니까 석방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자도 성전조사하고 취해가지고 일단 표현치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예. 그 여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먹자국도 있고 현장이 좀 어지러져 있고 피자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입으로는 안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김강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폭행의 흔적이 확연히 있었고 또 반항의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추정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경찰이 저희 취재진한테 이현수 기자의 질문에 답한 거 보면 멍자국도 있었다라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두 사람 관계는 뭐라고 진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찰 관계자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을 때 사실 이 여성이 남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다. 김광수 의원은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관계자가 출동한 경찰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당시 많이 취해 있었는데 좀 술이 깬 상태에서 다시 증언하기를 개인적인 거니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느냐라면서 김광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여성에 대해서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선거 운동원일 뿐이었고 자주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그날 자해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날 가서 도움을 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이수희 변호사, 이게 두 사람 진술이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마 이제 이거는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난 거죠. 예상 못한 때. 그래서 아마 그냥 뭐 남편이라고 불러줄 둘러대고 수도 있죠, 예. 대고 그냥 그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죠. 이게 가정사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사건이 일파만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함구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좀 그 입버릇처럼 뭐 그동안의 호칭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뭐 이 남편이라고 지칭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다 뭐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딱 단언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예.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그렇긴 있는데요. 합니다. 예, 단순히 김광수 의원은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된 거다. 선거를 도왔던 선거운동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탐문 취재를 했던 기자의 취재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웃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선 김광수 의원이 1년 전부터 직접 운전을 해서 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자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광수 의원의 차량이 한 달에 보름 가까이 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밤늦게 찾아와서 아침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한 차에 탑승하고 물건을 또 함께 싣는 듯 뭐 마트에 갔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부부처럼 보였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해당 기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해당 여성이 어제 원룸 집을 다시 찾은 것을 보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관계인지 어떤 정황인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좀 물어봤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번거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한 그런 분위기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된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김 의원의 총선 유세 분위기 그리고 평소의 철학을 강조했던 인터뷰 한 대목 먼저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관통해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 관련해서 불거졌던 의혹들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 지금 미국에 출국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출국한 김광수 의원하고 연락을 해봤습니까? 이런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김광수 의원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전원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지금 통화할 수 없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되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좌진과도 접촉을 네. 해봤는데요. 우선 SNS상에 장문으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해 행위를 막으려고 간 거였고 실제로 경찰 조사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함께 이제 의원실 관계자도 상의를 했고 그 김광수 의원은 출국하기 전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 정말 그 자해 행위할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일정 뒤에 돌아올 텐데요. 이제 그때 경찰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왜 출국한 겁니까? 네, 미국에는 원래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고요. 일명 뭐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예정된 그 미국 출국 일정, 휴가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 의원실 관계자들, 그러니까 직원들도 모두 이번 주가 네. 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휴가를 주고 본인도 휴가를 갈 일정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사건과 맞물리면서 약간 도피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의문이에요. 지금 사건 당일날 경찰의 수갑까지 채워져서 연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해명하게 본인이 피해자다. 손가락 사이에 열바늘을 꿰물 정도로 흉기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정작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한 사람은 김광수 그렇죠. 의원 본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김광수 의원을 풀어주고 미국까지 출국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찰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광수 의원의 해명만 보고 취재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 관계자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될수록 좀 사안 자체가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찰 내에서도 사실 김광수 의원의 해명만 알려지고 사안이 좀 달리 알려지고 있을 땐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그 경찰 관계자에게 아니 당시에 수갑까지 채우고 그 상황이 중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어떻게 바로 석방될 수 있느냐, 미국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 당장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김광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신원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석방을 했던 거다라면서 이 경찰 관계자가 향후에 귀국하고 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여러 경찰 관계자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흔쾌히 잘 알려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신원이 확실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자, 흉기까지 동원이 되고 피범벅이 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방송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현행범 신분으로 체포까지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출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적인 경찰 처리 상황하고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상대 여성이 이렇게 칼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네. 그때는 다른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체포되어서 왔던 김광수 의원이 상처를 입은 거기 때문에 일면은 좀 납득할 만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칼을 들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뭔가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당시 그 심야 시간이었고 2시가 새벽 2시 뭐 자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심야 시간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술이 워낙 취해서 조사도 안 되고 네. 하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고 해서 아마 귀가 조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피의자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김광수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서 피의자 조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은 지금 아마 사실을 뭔가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제대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연수 기자. 네. 국민의당을 한번 따져볼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제보 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선언 때문에 내홍까지 겪고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당 내에서도 지금 한창 사실 전당대회 분위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김광수 의원의 구설 이런 사안까지 불거지면서 좀 확실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게 당사자가 미국에 가 있고 지금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소명을 한 다음에 뭔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기왕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출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목소리인데요. 저희가 직접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어 단어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영어 단어로 불시시라고 그러죠.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당을 살린다는 얘기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사실 좀 극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 오늘 본인의 지역구, 전 지역구에서 실제로 정치 행보를 재개를 했는데요.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조금 전부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일명 반환파 의원들 한 20명과 지금 함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반환파 의원들은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밤 폭행 소동이 벌어진 국민의당 김강수 의원 이야기로 주로 두 번째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저희 기자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김강수 의원 쪽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실관계 시청자분들께 전해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